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도덕과 장물합의. 도둑놈이라고 해도 되겠죠. 도둑놈과 장물합의는 한 사람 훔쳐오고 한 사람 처분해서 둘이 나눠 가질 수가 있죠. 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상생이고 동반성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로부터는 둘 다 교도소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항상 뭐냐면 나도 좋고 상대만 좋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는 가치가 끝에 들어있지 않으면 진정한 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윈, 윈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와 지금 고도정보화 사회를 지나오면서 가치관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정보 지식이 다 바뀌기 때문에 옛날의 생각으로 그대로 연장에 들어오면 부지런히 일을 해도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윈윈 사고방식 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윈윈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런 면에서 이제 몇 가지를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직장인들이 지켜야 될 성공하는 사고방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학습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묵은 거 배워야 소용없어요. 또 어지간한 검색하면 다 지금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새 것을 배워라. 패스트 러너가 되라. 이게 진정한 지식인이고 이 사람이 더 큰 성과를 낸다. 두 번째는 신뢰 리더십을 길러라. 지금 엘리트인데 불구하고 엘리트라는 건 이제 머리도 좋고 학력도 좋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왠지 성과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죠.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질 않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신뢰의 리더십입니다. 신뢰 리더십의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칠레에서 광부들이 갱도가 무너지면서 69일 동안 버틴 이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왔는데 실질적인 대장이 누구였냐면 루이스 우르주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리더인데 이 사람은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제일 높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전체한테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밖에서는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오래 버텨야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다 맞는 얘기죠. 재고부터 파악해 봅시다. 비스켓이 얼마, 버터 얼마, 물 몇 통 다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 버티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만 우리가 먹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몇 끼 몇 숟갈, 뭐 5숟갈, 6숟갈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죠. 체격에 따라서 몸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구조 캡슐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구조 캡슐은 미국에서 가져왔는데 아주 통이 좁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루이스 우르주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다 살아야 되는데 1번 타자는 누굴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1번 타자는 가장 건강하고 쌩쌩하고 몸이 날렵한 사람이죠. 또 나가야 정확한 정보를 밖에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1번은 누가 좋겠다. 2번은 또 누가 좋겠다. 또 그 뒤에는 몇 명씩 섞어서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줬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고 이 루이스 우르주아는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칠레 대통령 옆에서 환호하는 장면이 예신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쭉 살펴봐서 왜 루이스 우르주아가 실질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가를 봤더니 딱 한 가지입니다. 신뢰 리더십.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물을 이렇게 마셔야 된다고 얘기할 때 자기는 항상 적게, 그리고 구조 캡슐이 내려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갑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 따랐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뢰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학력이 좋은 게 리더가 아니죠. 세 번째는 긍정적 정체성. 자기를 새라고 생각하느냐 벌레라고 생각하느냐. 긍정 심리학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의지능을 발휘해라. 이제는 창의력이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새거, 세계 최초, 업계 최초, 국내 최초, 사내 최초, 최초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것이 이제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매력을 높여라.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윈윈윈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좀 이상하죠? 옛날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는데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이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남을 돕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또 리더가 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과거에는 쓰지 않던 새로운 표현들이 나온 거죠.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자체는 과거에 없었지만 지금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를 나는 직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점검을 해보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빠른 학습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또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정보와 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신뢰받는 직장인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엘리트 리더십보다는 신뢰 리더십. 그리고 과거에는 귀족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습적이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긍정심리학자들은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걸 머피의 법칙, 그리고 일이 이상하게 잘 풀리는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신문에 난 금일의 운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